미래의 가톨릭대학교 새내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을 반짝이게 하고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027학년도 입학전형,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고 으아, 이게 뭐야? 복잡해 죽겠네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고1 친구들은 아직 멀었잖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입시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선배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대 이 복잡한 퍼즐을 한 조각씩 맞춰나가는 과정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암호 해독가처럼 온갖 정보를 뒤적이며 이게 나에게 유리한 건가? 저건 또 무슨 소리야? 하고 끙끙 앓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가톨릭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핵심 중에 핵심만 쏙쏙 뽑아 여러분의 입시 전략에 아주 제대로 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라면 막막했던 입시가 하는 깨달음으로 가득 찰 테니 두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여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입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실 여러분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짠하고 나타난 저와 함께라면 2027학년도 입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대한 입시 정보를 여러분의 뇌리에 쏙쏙 박힐 쉽고 유쾌한 언어로 풀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부터 정시까지 복잡해 보이는 전형들을 마치 보물찾기 지도처럼 펼쳐놓고 그 안에 숨겨진 주요 변경사항들을 하나씩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흥미진진하게 탐험해 볼 겁니다. 설마 이게 다야? 싶을 정도로 핵심만 짚어드릴 테니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2027년은 합격의 기쁨으로 가득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2027 입학전형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변경사항들을 한눈에 쫙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 보드게임의 큰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수시와 정시, 이 두 개의 큰 산맥 아래로 다양한 전형들이 펼쳐져 있죠. 먼저 수시에서는 학생부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 내신 반영,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가 있고요.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평가 요소와 수능 최저가 살짝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 바로 논술 전형의 전형 방법도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영역 지정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마치 고성능 탐지기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듯 제가 이 모든 주요 변경사항들을 자세히 파헤쳐 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라,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 복잡하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주세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본격적으로 핵심 변경사항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수시의 첫 번째 주자, 학생부교과 전형입니다. 특히 지역 균형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완화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귀가 쫑긋하시죠? 2026학년도에는 두 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였던 것이 2027학년도부터는 두 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로 바뀝니다. 물론 이 완화된 기준은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에 적용됩니다. 마치 입구의 문턱이 살짝 낮아진 것과 같죠? 합칠이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하고 순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니죠. 숫자가 낮아질수록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두 개 과목에서 등급 합이 6이 나와야 하니 예를 들어 3등급을 받으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4등급, 3등급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각 잡고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건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변화니까요.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나만의 스마트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합격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다음은 수시학생부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중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반영 방법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치 숨겨진 보너스 점수 같은 건데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그러니까 A, B, C가 등급으로 변환되어 반영됩니다. 예전에는 A를 받아도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애매했지만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A를 받으면 1등급으로, B는 2등급으로, 그리고 C는 아쉽지만 4등급으로 환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A입니다. A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졌다는 뜻이죠. 마치 복권 당첨 번호처럼 A 하나가 여러분의 등급을 팍 끌어올릴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A를 향한 열정으로 풀어나가야겠죠? 특히 이 변경사항은 지역 균형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에 적용되니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두 눈 번쩍 뜨고 이 변화를 활용해보세요.
A 학점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평가 이야기입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서류평가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볼까요? 바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과거 2026학년도에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였는데 2027학년도부터는 진로 역량이 35%로 5% 감소하고 공동체 역량이 25%로 5% 증가합니다. 학업 역량은 40%로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 변화의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머리가 좋고 특정 분야에만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함께 잘하는 것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혼자만 잘하는 똑똑이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협력하고 서로 돕고 나누며 성장하는 인싸형 인재를 더 원한다는 뜻이죠.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에서 여러분이 보여준 배려, 나눔, 협력의 경험들이 아주 귀하게 다뤄질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좀 개인주의적인데 하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여러분의 공동체 역량, 이제는 단순한 착한 아이 코스프레가 아니라 당당한 합격 스펙이 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렸다는 건데요. 특히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27학년도부터 1단계 선발 배수가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 문이 훨씬 넓어진 거죠. 다시 말해 1단계 서류 100% 평가에서 선발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학생이 면접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예선을 통과하는 인원이 늘어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면접은 여전히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단계에서 서류만으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면접이라는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숨겨진 잠재력, 서류만으로는 다 보여줄 수 없었던 매력을 마음껏 어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더 많은 학생에게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잠재력을 가톨릭대학교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수시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찾아온 전형을 소개합니다. 바로 논술 전형인데요. 제목에서 보셨듯이 내신 성적은 이제 안녕 입니다. 정말요? 내신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이 정확합니다. 2026학년도에는 논술 80%의 학생부 교과 성적 20%가 반영되었지만 2027학년도부터는 논술 100%로 전형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말 그대로 오직 논술 실력 하나로 승부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내신 성적 때문에 논술 전형을 망설였던 친구들에게는 정말이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그때 그 수행평가 망쳐서 내신 망했는데 했던 지난날의 후회는 이제 저 멀리 날려버리세요. 이제는 오롯이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글쓰기 실력에 집중할 때입니다. 마치 서부극의 결투처럼 오직 실력으로만 승패가 갈리는 공정한 기회가 열린 겁니다. 논술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신 성적의 굴레에서 벗어나 논술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절호의 찬스입니다. 논술 100% 전형, 이제 내신 부담은 덜었으니 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논술 전형은 크게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공학 의학학 계열로 나뉩니다. 먼저 인문사회 계열은 산문항에 90분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언어 논술 형태로 제시문 이해도와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지문자료 제시형입니다. 시사 이슈나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겠죠. 다음은 자연공학 계열 약학과 간호학과입니다. 여기는 수리 논술이 출제되는데요. 고교 교육과정 내의 수리적,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문제 분석 및 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 수학 문제 풀듯이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을 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예과는 24문항에 100분 동안 진행되는 심층적인 수리 논술입니다. 역시나 수리 논리력과 문제 해결 과정을 아주 깊이 있게 평가합니다. 마치 수학의 심화 학습 버전을 논술로 푸는 느낌이랄까요? 아, 중요한 추가 정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에만 적용되니 이 학과들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논술 100%라고 해서 수능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논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겠죠? 이제 정시로 넘어가 볼까요? 정시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과목의 벽이 사라졌다 는 것입니다. 와우! 예전에는 문과생은 수학 나형, 사탐, 이과생은 수학 가형, 과탐이 거의 정해진 공식처럼 있었죠. 이 장벽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재능과 흥미보다는 학과에 맞춰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7학년도부터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학 미적 분기학과 탐구과학 영역의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됩니다.
이제 계열에 상관없이 어떤 수학 과목을 선택하든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하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입니까? 마치 꽉 막혔던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싫어하는 과목을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의과 통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정시 수능의 두 번째 변화, 바로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전략 게임을 하듯이 잘 짜야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일반 전형 약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를 보면 국어와 수학 중에서 더 우수한 영역을 35%로, 다음으로 잘 본 과목을 25%로 반영합니다. 여기에 영어 20%, 탐구 20%가 더해지죠.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중에 자신 있는 과목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 국어가 좀 더 자신 있는데? 싶으면 국어에 집중. 반대로 수학은 내가 좀 하지. 하면 수학에 올인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일반 전형 자유전공학부 등에서는 국어와 수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40%나 반영합니다. 여기에 영어 30%, 탐구 30%가 더해집니다. 국어랑 수학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마지막으로 약학과와 의예과는 국어 30%, 수학 40%, 영어에 감점 방식을 적용하고 탐구 30%입니다. 수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팁 하나. 약학과와 의예과 지원자가 과학탐구에 응시하면 과목당 3% 가산점이 붙습니다. 마치 숨겨진 히든카드처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세요. 정시 수능의 세 번째 변화는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 변경입니다. 특히 영어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 슬라이드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적용되는데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5점으로 여기까지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4등급으로 내려가는 순간 점수가 85점으로 뚝 떨어집니다. 마치 낭떠러지처럼 말이죠. 5등급은 70점, 6등급은 50점. 그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3등급까지는 이 정도면 괜찮네 할 수 있지만 4등급부터는 이건 좀 위험한데 하고 바로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영어 성적이 4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다른 과목에서 아무리 점수를 잘 받아도 이 영어 점수 때문에 전체 등급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에 잉크가 번져서 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영어 성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영어 공부에 꾸준히 투자해서 최소한 3등급 아니면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조금 엄숙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린 결정인데요. 대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 1호부터 9호까지 어떤 기록이든 있다면 아예 추천 불가, 즉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문 앞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 모든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도 조치사항의 경중에 따라 전형 총점에서 감점되거나 역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기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대학교는 단순히 학업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성과 사회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대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어떠셨나요? 이제는 2027 가톨릭대학교 입학 전형,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복잡했던 정보들이 제 설명을 통해 한결 명료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한 카토리가 정리한 탑5 핵심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일부 계열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개 합 7에서 2개 합 6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문턱이 살짝 낮아진 거죠. 둘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평가에서는 공동체 역량의 비중이 20%에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가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셋째, 논술 전형은 학생부 성적 반영 없이 논술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신 부담 없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넷째, 정시 수능에서는 수학과 탐구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되어 지원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마지막 다섯째,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더욱 강화되어 일부 전형에서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학교 생활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 5가지 핵심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현명한 지원 전략을 세운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알겠어. 나에게 맞는 전형을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할 거야. 라는 자신감,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여러 변화 중에서도 특히 논술 100% 전형은 많은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미줄 텐데요. 내신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직 논술 실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수험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더욱 공정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고교 생활의 성실도를 나타내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신은 망했지만 논술만 잘 보면 되니까 라는 생각에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논술 실력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솔직하고 신선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우리 모두 입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의 입시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